예, 증시가 제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 FMC 회의가 끝났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지난 6월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내년도 전망. 뭐 올해 동결이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연내 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내년도 네 번 올리기로 네 번 내리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두 번만 내린다라고 되고 두 번 내린다라는 결과가 결국에는 5% 위, 내년도 1년 내내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위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일부 투자자들은 좀 했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빼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고, 뭐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높인 거, 그 다음에 PC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를 좀 낮춰 잡았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임팩트를 준 거는 내년도의 금리를 생각보다 안 내리겠구나. 더군다나 5% 이하를 내년도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건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이제 뭐 원래는 2000년, 2020년도까지만 해도 미국 올해 금리 안 올릴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걸 그래프로 계속 보여주는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도 차트가 안정되게 쭉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두 번만 내린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불안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명불허전 파월이라고 장중에 이제 텔레그램에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미국 그 S&P 저 나스닥 지수 장중 흐름이거든요. 괜찮았어요. 그 나올 때.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예,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목표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런데 그건 나쁜 얘기지만 상쇄시켜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긴축 효과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중요한 변수인데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다. 그러니까 뭐 유가 올라가도 이거가 전부가 아니야. 뭐 다른 물가로 잡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거니까 상쇄가 되는 거고 또 금리 전망이 바뀐 이유는 강한 경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에 이 발언을 증시 하락의 이유로 해석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 뭐 좁아졌다가 이제 넓어진 거 정도로 보긴 하지만 뭐 경착륙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 언론에서는 파월에 요 발언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빠졌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이 기본 어떤 저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금리 높은데 여기에 경착륙 가능성도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이 표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대 연준 의장들의 어떤 기자회견 때 FMC 끝나고 기자회견 시간대 증시의 반응을 평균적으로 낸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주식시장 반응 이제 회색선 이게 이제 기자회견 시작되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동안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올라가는 버냉키 의장이 굉장히 좀 잘한 케이스였고 그 외에 이제 들을 보면 그냥 좀 뭐 옐런도 그냥 살살살살 올라가는 정도 또는 제자리 버티는 정도 됐었고 그린스펀은 그냥 약간 하락하는 정도인데 파월은 되게 드라마틱해요. 파월은 뒷부분 특히 마감 30분 남겨놓고 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을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예 파월 것만 따로 뽑아서 최근에 8번의 사례를 뽑으면 이게 이제 파월이 회견한 거잖아요. 그때를 뽑아서 보면 빨간색 선이 오늘이고요. 이 검은색 선이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파월이 발언을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당일은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파월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니까 뭐 파월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경착륙 가능성도 있으니까 막 이런 것들 갖다 붙여서 빠졌다. 근데 항상 파월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 이것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지표는 여전히 시장을 안 믿습니다. 금리 연내 동결할 거다라는 쪽으로 믿으면서 70%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니야 올릴 거야 30%. 근데 내년도는 두 번 내리는 걸로 이미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의 괴리감과 시장과 이제 연준의 괴리감은 상당 부분 좁혀졌는데 어쨌든 눈앞에서 국채금리가 4.4를 넘기게 되고 제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중요한 라인이 4.4
위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4.4가 왔거든요. 여기서는 고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면 오늘 빠진 거 정도가 아니라 제가 4.4 넘어가면 2,500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올 시나리오로 보통 생각을 한 거였는데 오늘 그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4.4에서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고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135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이 돼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오늘 연고점을 위협하는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제 주식시장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환, 채권, 이제 주식 전부 다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가가 뭐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유가가 버티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빠진 게 조금 힌트를 준, 반전의 힌트가 조금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JP모건에서 12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그렇게까지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물가가 최근에 좀 다시 안 잡힐 걸로 걱정하는 이유가 국제유가였잖아요. 요게 좀 잡힐 수도 있다, 또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중요하면 제가 93, 4달러 정도가 고점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거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또 국제유가 95달러 되면 2450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별로 우리가 또 생각은 해둬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유가가 빠진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면, 차트 보면 오늘 좀 아래 꼬리가 달렸으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8월 17일에 뭐 요런 신호 나오면 지수가 저점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좀 꼬리가 길게 달렸으면 오늘이 저점이었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500 근처면은 조금 나올 법도 했는데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확신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저점인가 보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오늘 판단은 별로 못했던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어떤 7만 원, 그러니까 69,800원 전후가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그 다음 이제 마지노선이 지금 단계보다 조금 위인데, 사실은 그 선도 살짝 깨진 거거든요. 저 9월 첫날 나왔던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위치. 그러니까 저 양봉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깨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제 1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저 물량을 또 잡아내긴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는 좀 힘을 내줘야 되죠. 오늘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덜 빠진 것 같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이후에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에코프로는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 하나를 올릴 돈은 좀 있는데 여러 개를 올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큰 손이 이제 확 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 되면 사실 큰 손들이 들어와서 이거 받아야지라고 치울 수 있었는데, 이게 아마 양도세 이슈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섣부르게 매수를 잘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반도체 몇 개를 때로, 예를 들어서 뭐 HB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때로 올리거나 2차전지 한번 가면 에코프로, BM, LNF까지 동시에 올리거나 그 정도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면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종목을 때로 움직이는,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때로 움직이는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뭐 개인들이 양시장 1조 1,000억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정말 무식하게 매매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만 거의 4만 계약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이력이 한 10,000 계약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편으로 저렇게 패면 제가 지난주 주말에 말씀드린 거하고는 또 반대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는 정말 하락 쪽으로 세게 매팅을 한 거이거나,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매수로 바뀌거나 또 그 위치로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외국인들이 너무 패서 그런지 몰라도 한 4,000 계약 정도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건 돌리긴 했는데 지수는 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이 좀 치열한 공방이 한번 나오고 나서 결론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목은 외국인들이 이 와중에 삼성전자 1,500억 샀고, 자동차 사고, 금융주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2차전지 LG화학을 그렇게 싫어해요, 요즘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밀어내는, 이제 요게 좀 하락이 멈춰줘야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 다 팔았나 보다 이런 식이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못 돌리고 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워낙 세게 나와서 이게 사실 금융투자 매도를 거의 마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선물을 저렇게 팔아버리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가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매도 쪽에 뭐 대형주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오늘 뭐 기관 쪽 매수를 의미 있게 어떤 해석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고, 다음에 이제 매수한 쪽으로 보면은 그 뭐 반도체 업종 오늘 되게 열심히 담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종목 보면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 흐름으로 봐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물량 받아서 첫 번째 반등을 이쪽으로 하나고 하나 뭐 이런 식의 좀 해석은 되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내일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이게 종목들 면모를 보면 최근에 좀 예전에 사 모았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사뒀던 종목군들을 이제 하락 이용해서 조금 더 늘리는 정도 움직임, 그런 종목군들이 좀 여럿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이제 많이 살았던 종목군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이제 연준 인사들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보니까 12명의 인상파, 7명의 중도파, 비둘기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파월과 결이 다른 대화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변화가 생길 거고,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 국제유가 지금은 둘 다 빠지는 게 좋죠. 예, 둘 다 빠지는 게 좋고, 오늘 미국에서 빅테크가 하락한 거는 사실은 금리가 올랐을 때 빅테크주들은 안 빠졌었거든요. 현금이 많은 회사니까 뭐 금리 오르거나 말거나 또 안전처가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빅테크가 빠진 거는 지금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빅테크주들의 어떤 좀 시장을 지탱하느냐, 금리에 이것까지도 압박을 받느냐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표 다 봤습니다. 이제 CPI 보고 뭐 고용 보고 FMC까지 다 봤기 때문에 오늘 현물 매도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운 매도를 가동하느냐,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 되게 많이 샀는데 또 코스닥도 이제 그런 쪽 종목들을 좀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외국인들이 실마리를 준 거냐, 그러니까 내일장에서도 오늘과 같은 업종 수급을 보이는지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특징주가 뭐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코스닥 역대 하락 종목수 6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이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아서. 근데 미국 금리 인상 해봐야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로 미국이 국채 발행을 1조 달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이 텅텅 비었다가 이제 채워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사우디 안 사주고 뭐 예를 들어 중국도 안 사주고 막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자체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국채를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니까 또 금리 올리겠네? 이런 게 더해졌고, 특히 이제 9월에 또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국채, 회사채, 국제유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회사채 발행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국채 발행은 이제 초기에 미국이 이제 다시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채우는 피크가 됐던 게 이제 물론 이후에도 계속 국채는 발행을 할 겁니다. 되게 많이. 근데 일단 정점은 좀 지나간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 금리 가지고 조금 장난치는 투기적인 베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투기적 베팅이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휘날레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마냥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또 이제 ADR상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초가 되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수급이 탄탄해진 종목군들은 이제 추리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넣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뭐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변화 생길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이제 긴급 브리핑 올리긴 했는데 또 시장 이상할 때마다 또 장중에 돌발 방송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